자, 이어서 채권 시장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4월 하면 여러 가지 통화정책 회의, 글로벌적으로는 일본밖에 없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또 신임 총재까지 일본에 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나올 통화정책 일본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4월 회의를 앞두고 사실 가장 좀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는 이제 춘투라고 하는 일본의 봄철 임금 협상인데요. 4월 5일에 공개된 3차 답변 집계까지 저희가 봤을 때 임금 인상률은 3.7%, 그리고 이제 호봉을 제외한 베이스업 인상률은 2.16%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처음 보는 좀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BOJ 정책에 어떤 함의를 주게 되냐면, 정기 승급, 이 호봉을 제외한 베이스업 인상률이 흔히 저희가 뭐 임금 상승률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표랑 연동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로다 총재,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지만 이제 2% 물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의 기준은 3%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 베이스업 인상률이 2.16%이다 보니 사실 BOJ의 공격적인 긴축을 정당화하기에는 임금이 여전히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임금 인상 흐름을 저희가 2000년대 들어서 본 적이 없고, 또 BOJ의 2023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6%이기 때문에 이것 대비해서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로 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BOJ가 목표로 하는 임금 상승, 이게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또다시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구로다 총재가 일본의 경제가 이제 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국면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정부가 전력 가격 인상을 좀 제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소비자 심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서비스 생산자 물가 상승률 확대를 감안하게 되면 대내 서비스 물가 압력이 좀 더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OJ가 좀 점진적으로 YCC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할 정책 방향을 좀 고민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간의 좀 가이던스를 감안하게 되면 당장 4월에 금정위에서 서프라이즈 정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부터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BOJ의 의도를 좀 차츰 시사하면서 2분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이제 해외에 대한 미국 경기에 대한 좀 흐름도 지켜보면서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4월에 이제 홀로 진행이 되는 이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공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3월에 은행 사태라든지 미국 쪽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뒤로 하면서 우리들이 투자자들이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 4월에 미국하고 유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채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좀 연준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 소형은행에서 좀 급격한 자금 유출 흐름이 일단락이 되었고, 또 연준한테 요청하는 이제 은행들의 대출 규모도 좀 고점을 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금융 이벤트라는 어떤 좀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어떤 신용 위기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물 침체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실물 경기 침체라는 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조금 시차가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은 이 4월 한 달 동안 좀 통화정책 공백기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와 좀 정책 이반자들의 코멘트를 보면서 금리 인상 종료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와 또 다음 주에 있는 CPI와 소매 판매가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됐던 ADP나 또 그리고 주간으로 발표되는 기간직의 고용 추세를 보게 되면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지난달 3월에 발표되었던
2월의 비농업 공용 지표를 보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의미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그 국면이 완화가 되었고 임금 상승률도 하향 안정화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재차 반복이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 경제통계국의 주간 카드 소비액 데이터를 보게 되면 3월에도 계속해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들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가라는 쇼재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원 재화 물가는 둔화되었는데 아무래도 서비스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3월 근원 물가 상승률은 5.7%로 아직 고점을 보지 못했는데요. 특히 물가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확대된 점도 ECB에게는 계속 좀 부담입니다. 이제 지난 4분기 임금 상승률이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의 임금 지수도 미국과 영국처럼 장기 트렌드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독일 국채 시장은 4월에도 좀 물가의 숏재료가 있으면서 약세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국 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은행권 브란들이 좀 더 경기 침체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은행 대출 의존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채권 시장에서 ECB의 4%대 예금 금리를 전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독일 금리가 3월에서 초에 저희가 봤었던 고점까지 상승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독일을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 미국 스프레드 축소 흐름은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점은 결국 좀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상황일 거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모두 다 뭐 임금과 소비 심리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일 채권 플로우는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